노조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작업 시간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이게 작업 시간 100%. 아크 타임이 결국엔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아크 타임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10%도 안 나와서 그 현대 회장님이 난리 쳤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야 응급 조건 이상해.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응급 조건 이렇게 바꿔야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는 단계. 다음에 그걸 이제 넘어서 다시 이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해서 그 공정을 최적화시키고, 다음에 품질 관리를 미리 하는 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스마트 공장, 요새 한참 막 떠들어내는 스마트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스마트 공장 기초 마치고 지금 저 2단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세대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은 4.0도 넘어서 이제 5.0이라는 거. 이 4.0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사람이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라는 그런 게 뉘앙스가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 다시 5.0 기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니야. 사람이 필요해. 결국에는 모든 산업은 사람이 편리한 생활, 사람이 정말 잘 살기 위한 이런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이게 쭉 지속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야 돼 라고 해서 이게 인더스트리 5.0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 그냥 반영이 되고 있어요. 대기업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그 이제 소기업들까지도 이 4.0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대기업들은 이미 여기로 가고 이걸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시간의 차이지. 여러분 나이 때는 이게 눈앞에 현실이 될 거고, 저는 이제 거의 은퇴 때쯤 되면은 이제 이게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깝긴 해요. 이게 너무 급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그 급변하는 것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이걸 인지하고 따라가면 거꾸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예요. 그 뉴스나 방송 이런 거 나오면 좀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많이 들어보세요. 사람과 같이 살고 산업에 종사하는 한 이 기조는 우리가 그 이겨낼 수 없어요. 따라가야지. 이게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그 평균 임금을. 근데 오해들이 많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진짜로 평균. 왜냐면 대부분이 그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 받는다 하더라도 선배들이 전화 와서는 얼마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아무 기능 없이 경력 없이 들어가면 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평균임금만 보고 야 평균임금이 저건데 왜 난 이거 거기에서부터 처음에 취업했을 때 이게 그 자존감이 꺾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꺾이지 마세요. 이건 평균임금이에요. 이거는 사장 제외하고 쉽게 말해서 전무이사 부사장부터 시작해서 부사장도 직원이에요. 그냥 사장만 빼놓고 대표이사만 빼놓고 거기서부터 신입사원까지 그 통틀어서 중앙값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이게 실제로 저기 23년도 정보예요. 이게 상위가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균값이 요거예요. 특히 제조업이 이거예요. 제조업이 이게 제조업이에요. 이게 근데 높게 보이죠? 실제로 신입사원 이거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최상위에 있는 연봉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1억 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신입사원 중앙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그 저기 임원들부터 내려오면 이렇게 뻗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신입사원 대비해서 여기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그냥 태반이거든요. 3배가 뭐예요? 4배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게 평균값 이 정도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정도 수준이니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내가 어떤 정도의 경력 어떻게 채워야 되겠구나. 차라리 목표로 가정하는 값으로 보고 하위 목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중간 목표, 그다음에 상위 목표는 나도 한번 가보자. 연봉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지표만 보고 우리 지표는 저건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처음에는 그거밖에 안 줘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제품 잘 만들어내고 빨리 만들어내고 이 제품 하나당 다 그 평균 공수가 있어요. 책정된 공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 책정된 공수하면 못 들어와요. 다 처음에. 당연히 못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최소한의 자기 인건비를 맞출 수준까지 끌어올릴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마이너스로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예요, 투자. 또 회사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신사원들한테. 그 기간이 끝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임금 인상은 그 전에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평균 우리 최저임금 올라가는 뭐 비율, 그다음에 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올라갔다더라. 이게 그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있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거의 기반에서 올리고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올려주고 이런 다 이거 다 전부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그 연봉을 올리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라남도 것을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4월달 거예요. 예, 전라남도 쪽 성형 근로자 이렇게 이게 근로시간 순수 근로시간이에요. 순 근로시간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는 임금총액은 여기 25년도 4월달이 전남이 3,915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390이에요. 평균이 그냥 평균값이 이것도 말 그대로. 이런 것은 여기에 데미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평균값이니까. 정부 발표가 참 그래요. 그냥 평균값으로 뭉뚱그려서 발표해 버리니까 그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저거밖에 안 돼? 라는 게 반응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경력이 없는 입직자들은 저건데 난 이거밖에 안 돼? 이제 이게 반응이 극과극으로 갈려요. 뭐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예. 대부분이 그 AI야 그 휴머노이들 얘기하면 야 사람이 그러면 이럴 거 없잖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가면 사람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면 누구나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 옛날 영화 보면은 사람은 놀고 먹고 그다음에 로봇들이 일하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예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우리 흔히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은 오히려 지구의 악이다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그 세계 각국 정상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는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저는 이거를 거꾸로 기회를 보고 가고 있어요. 이건 기회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만큼 사람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뭐 공부를 해. 그냥 대충 살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내가 대충 살든 열심히 살든 정해진 시간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재밌게 사는 게 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기회로 보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의 모든 생산 현장은 기술의 양극화예요. 이 양극화가 뭐냐면은 완전 고수익자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애매한 사람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사람들은 로봇이 다 해요. 애매한 것은.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그 아예 초보자들이 필요할까?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예 최고 숙련자들만 살아남게 되고, 또 그러면은 그럼 최하는 뭐가 되냐? 로봇을 시키기도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100%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최하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용접사들에 대해서 요인이 뭐냐면 자동화는 이미 오랫동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현대차나 이런 데 있죠. 과거에는 그 모든 공정들이 사람이 스포트 용접기 들고 스포트로 찍었었어요. 처음 시작은 다. 근데 그 90년대부터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을 도입해서 로봇가 스포트를 찍고, 그걸 넘어서 로봇가 레이저 빔을 쏴서 또 도어 같은 걸 다 용접을 해요. 처음에는 로봇 도입률이 5%도 안 됐어요, 공정에. 근데 지금은 거의 50%까지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공정의 50%에 있는 사람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100이다, 그 50%의 100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그 50% 라인을 관리해줄 사람만,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라인 전체를 다 관리해요. 예전에 50%에 그 저기 5천 명이 필요했으면 이제 이 50%에 실제로는 한 20명, 30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장비에 대한 컨트롤, 그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품질 관리,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감지해서 데이터 수정, 이런 최고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AI하고 휴머노이드 결합해서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쓰고 있어요. 현재는 조립, 뭐 간단한 조립, 그다음에 물류 운반에 쓰고 있어요. 이미 도입돼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는 것은 비정형적인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하는 용접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들. 이것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이 되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생기면 그 공정으로 따지면 공정 1에서 10까지 있으면 1에서 7, 8 공정까지 사람이 쭉쭉쭉쭉 성장해 왔는데 얘가 다 중간 공정을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란 기능공이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정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려면. 근데 여기에 의해서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공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게 실제 현재 OECD나 이쪽에서 연구하는 것이 이 사다리가 사라진다. 이 각 공정을 거쳐서 숙련이 돼야 되는데 로봇이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배울 기회 수차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용접 공정뿐만 아니에요. 모든 산업 분야가 여기에 대한 위협이에요. 실제로 우리 밥 먹으러 가면은 다 키오스크로 대체됐잖아요. 그 조금이 사라진 거예요. 다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뼈저리게 못 느껴서 그런 것 뿐이지. 저는 되게 그래서 그게 위험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는 고승용공이 더 필요해. 반대로. 왜냐 중간 단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고승용공에 대한 그 숫자가 줄고 있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고승용공들이 더 몸값이 더 세지고 있어요. 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몸값이 세진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그 저기 원청하고 협의해서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납품까지 다 끝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승용공이 더 필요해졌고, 그다음에 그